네, 13-4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4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포인터, 배열 관련해서 좀 공부하고 계신데,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어떤 그 내용으로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확실히 좀 공부할 내용이 많다라고 말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배열선언에 관련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만 확장하면은 이번 챕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쉽게 설명이 끝납니다. 제가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떠한 선언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배열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죠. 그 다음에 배열 요소의 자료형입니다. 자, 배열은 변수예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인트형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을 선언을 하겠다 라는 선언이죠. 즉 여러 개의 동일한 자료형의 변수를 갖다가 여러 개 묶어서 선언하는 것이 배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대상이 만약에 무엇이든지 간에 변수라면 그 변수를 기반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배열을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인트형 배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int 포인터 ptr. 자, ptr은 뭐예요? 포인터 변수죠. 이것도 변수입니다. 다만 자료형이 int형 포인터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 사실 얘도 포인터 변수라는 데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int형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진 배열을 갖다가 선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예를 들어 배열의 이름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arr로 가져간다. 그 다음에 그 길이가 3이다 라고 하면 3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어디만 달라주면 됩니까? 그 변수가 배열을 이루고 있는 변수가 int형이니까 int를 썼으니까 이번에는 int형 포인터 변수니까 이번에 뭘 써주면 돼요?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int형 포인터 변수다. 자,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바로 int형 포인터 변수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 arr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별도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물으실 수도 있을 만큼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더블 에스크리터 arr 4다. 그건 뭐예요? 배열의 이름은 arr이고 길이는 4이고 이 배열은 더블형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가리켜 포인터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을 갖다가 우리는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참조해서요. 자, 그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형태의 배열을 선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배열의 이름은 arr1이고 길이가 20입니다. 총 20개의 인트형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구나. 판단이 가능하죠. 자, 배열의 이름은 arr2이고 길이는 30이에요. 총 30개의 더블형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구나. 이제 바로 이해가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실제 활용하고 있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1, num2, num3 선언을 한 다음에 그 num1과 num2와 num3의 주소 값을 담는 배열을 선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최소한 길이는 3이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은 arr로 정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자료형을 뭘로 선언을 해야 돼요? int형 변수의 그냥 int형 변수의 주소값이죠. int형 변수의 주소값을 담으려면 배열 요소가 뭐이어야 됩니까? int형 포인터 변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선언을 해 놓으면 실제로 arr이라는 배열 0번째 인덱스에 있는 요소, 1번째 인덱스에 있는 요소, 2번째 인덱스에 있는 요소가 각각 num1, num2, num3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어서 각각 num1과 num2와 num3를 가리키는 구조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rr0에 에스크립터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arr0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예요? num1이죠. 따라서 실제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출력하는 값은 num1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arr1이 가리키는 대상은 num2인데 num2에 에스크립터를 붙였으니까 num2가 가지고 있는 값 20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한 형태로 이 경우에는 3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 예제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터 배열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실제로 그 포인터 배열에 대한 설명은 다 끝이 났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다양한 예제를 본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고요. 일단 얘가 타당한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당성을 한번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문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일단 문자 열 선언이 왔습니다. 심플, 스트링, 어레이 총 3개의 문자 열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3개의 문자 열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메모리 공간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자 열을 갖다 저장을 하려면 몇 바이트가 필요하냐면 1, 2, 3, 4, 5, 6 넓문자까지 7바이트 1, 2, 3, 4, 5, 6 얘도 7 1, 2, 3, 4, 5, 6 총 몇 바이트가 필요하냐면 최소 20바이트가 필요합니다. 넓문자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왼쪽에 보세요. 대변산자의 왼쪽에 보면은 지금 얘는 그 포인터 배열이죠. 근데 길이가 3인 포인터 배열인데 캐릭터형 변수의 주소값 3개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만 마련해 놓은 거예요. 캐릭터형 변수의 주소값. 따라서 실제로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마련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 메모리 공간이 마련되는 케이스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 str 길이는 뭐 20이고 그 다음에 뭐 ABCD. 자,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을 선언을 하면서 그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선언하는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면은 다 그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마련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는 문자열을 선언하면 이 문자열이 어디에 저장이 된다? 임의의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면서 상수의 형태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simple, 그 다음에 또 어떤 임의의 메모리 공간에 string, 또 어떤 임의의 메모리 공간에 array가 저장이 되고 그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이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simple이 0x1004, string이 0x1048, array가 0x2012번지에 저장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공간에 일단 할당이 되고 나서 그 위치에 이 값들이 반환이 되어서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실 이 주소값은 A라는 문자의 주소값이죠. 문자열의 주소값은 사실 문자의 주소값입니다. 따라서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에 저장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 3개를 묶어서 선언한 배열이죠. 따라서 3개의 캐릭터형 문자의 주소값, 문자열의 주소값이 이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되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딱 보시면 어떤 판단이 돼야 되냐면은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 선언이 됐네? 그러면 문자열의 주소값 3개 저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이 선언이 됐네? 자동으로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될 거고 그 문자열의 주소값이 반환이 돼서 이 배열에 저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을 갖다 지금 천천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바로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선언의 결과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할당이 되어진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자동 할당된 것, 자동 할당된 것, 자동 할당된 것, 그리고 그 주소값이 0번째, 1번째, 2번째 요소에 초기화돼서 0번째 요소는 이 문자열을, 1번째 요소는 이 문자열을, 3번째 요소는 이 문자열을 가리킨다라는 이 구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출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str의 arr의 제로. 이건 뭐예요? simple이라는 문자열의 주소값이죠. 이거는 string이라는 문자열의 주소값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rray라는 문자열의 주소값을 전달을 해서 문자열을 각각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째 챕터의 강의도 끝났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대로 이해하신 다음에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하셔서 계속 진도가 나갈 때마다 앞에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서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철저히 복습하면서 포인터와 배열을 계속 진도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째 챕터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